북한 정권 뭐 75주년이래.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뭐 숫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뭐 대규모 열병식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행사에서 주목을 받은 게 김정은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면서, 이담 아나운서.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입니다. 어허. 김주애는 그동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동행을 많이 했죠. 어허. 많은 행사에서 모습이 보이곤 그랬죠. 했는데요. 이번 연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앉아서 또 눈길을 끄는 장면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어허.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김주애 부녀가 나란히 손잡고 열병식 행사에 들어섰고요. 자연스럽게 주석단 특별석에 앉아 있습니다. 나란히 앉아 있죠. 열병식 대열을 보면서 박수치기도 했고요. 그때 북한 장군 한 명이 저렇게 다가와서 무릎을 한쪽을 꿇고 격리를 했습니다. 귀옛말까지 하죠. 처음에 저는 격리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하는 줄 알았는데 김주애에게 격리하고 귀옛말까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 진짜 아무리 북한이지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최준봉 교수님, 네. 저 딱 봐도 좀 나이가 든 장성 같은데, 북한의 장성 같은데 저 이제 뭡니까 저거?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북한 사회가 아무리 독재 사회고 그렇지만 저게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진짜 네. 자기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격려를 받고 저기 앉아가지고 뻣뻣이 앉아있는 모습도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군사행동안에 자기 딸을 데려다가 옆자리에 앉히는 김정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 권력 보호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 사람이 누구냐? 박정천이거든요. 네. 박정천 저 사람이 원래 군서열 1위였어요. 네. 근데 좌천이 돼가지고 숙청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한 번. 아하. 근데 그걸 다시 김정일이 살려준 거예요. 아하. 다시 그래서 보직을 맡고 지금 현재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임 강등됐다가 원수계급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 자기 숙청 당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비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강등이 되고 쫓겨났다고 하는 말은 북한 내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다시, 왜냐면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쓸 사람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박정천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강등을 시키고 쫓아냈다, 해임시켰다가 다시 데려와서 원수계급장을 달아줬어요. 인물난이군요. 네. 그렇죠. 그것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줬으니 네. 김정은 눈치를 안 보겠습니까, 박정천이? 네. 그러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저게 북한 사회가 갖고 있는 참 모순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런 행동을 하는 저 김정은, 그리고 저렇게 해야 되는 박정천, 둘 다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임주혜 변호사님, 저게 교육적으로도 김주혜한테 좋을까요? 과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얼핏 생각해보면 아버지와 딸 관계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다니는 공식 행사에 딸을 대동하고 있는 건데 네. 뭐 옆자리에 앉히는 게 대수일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어려운 점이요. 굉장히 고도로 계산된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불과 7개월 전이었죠. 올해 2월만 해도요. 네. 건군전 기념 연병식에서 그때 김주혜의 위치는 아버지의 뒷자리였습니다. 어머, 저 뒤에 앉아있네요, 진짜. 그렇죠. 그 귀빈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어머니 리설주와 당 비서들과 함께 아버지 뒤쪽에 귀빈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7개월 만에 바로 아버지의 옆자리에 앉게 된 거거든요. 어허. 이 모습은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였냐면요. 김정은도 집권 1년 전 2010년도에 열병식에서 그의 아버지, 이제 김정일의 오른편 쪽에 위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어떤 후계자 자리를 공고히 하고 내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걸 드러냈었다, 이런 해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이번에 이렇게 딸을 바로 옆에 앉혀놓은 것도 이런 정치적인 해석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북한 전문가들은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북한에서 박수를 약간 비스듬히 해갖고 천천히 박수를 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셋이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근데 이번에 보니까 김주혜가 박수를 그렇게. 그게 박수가 중요한 게 장성택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자기 그 고모부. 고모부가 숙청되기 전에 박수를 그렇게 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보당국자들이랑 얘기하면서 저 장성택 저러다가 숙청된다 했는데 숙청됐습니다. 어머, 대박.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진짜 이렇게 치네요. 거의 맞닿게. 근데 그 고모부였던 장성택은 비스듬하게 친다는 게, 이런 거 친다는 게 이렇게. 보셨어요? 이렇게. 근데 앞서 김주혜가 아빠 옆에서,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게 정말
그 모습만 봐도 대단한 위치에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최정아 기자님 세상에.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외신에서도 이 김주의 후계자설에 대해서 유독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에서 이런 해석을 내놨는데요. 김씨 왕조 통치 75주년을 맞이했다. 그런데 김주애가 언젠가 이 공산국가 북한의 원수로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정황이 전해졌다라는 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통일부 당국자는요, 지난 2월 열병식과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딸 김주애의 위치가 김정은 쪽으로 더 가까워져서 이게 의식에서 예우가 격상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의도나 의미를 예단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상을 뉴스파이터도 기회 될 때마다 김주애의 모습, 공식 석상에 드러난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만 혹시 예전과 지금 오늘 보여드린 영상 혹시 어떤 차이점 느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주애가 예전보다 지금 오늘 본 영상에 한결 여유가 생겼어요. 행동에. 예전에 초창기에는 자기 아버지 볼 만지는 것도 되게 어색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굉장히 행동의 여유가 하도 저렇게 공식 석상에 데리고 다니고 훈련을 시킨 탓인지 저렇게 여유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권력세력도 굉장히 올라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박성배 변호사님 열병식도 공개했는데 혹시 예전 열병식과 다른 점이 있어요?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차량과 장비가 무기 탑재용으로 활용된 모습이었습니다.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신에 생수 운반 차량 등에 방사포가 대거 설치돼 등장한 모습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룡악산 샘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생수 운반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등장하는데 이 차량 컨테이너 내부에는 무장한 병력이 탑승해 있고 컨테이너 위에는 방사포 12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 병력은 소총으로 무장했지만 복장은 생수 공장 노동자 복장 그대로였습니다. 또 시멘트 포대를 가득 실은 빨간색 차량도 눈길을 끌었는데 시멘트 포대 60개가 깔려있는 차량 덮개를 들어 올리자 방사포 12문과 무장한 시멘트 공장 노동자들이 등장합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상용 차량과 일반 노동자까지 총동원하는 이른바 국가 총동원 역량을 과시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민방위와 비슷한 노동 적위군을 중심으로 진행된 만큼 대내용 행사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러네요. 저게 분명 던지는 메시지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뭐 전 인민이 다 동원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저 생수 차량, 시멘트 차량, 무슨 차량 이런 위장될 수도 있잖아요. 일반 차량으로. 이거 진짜 일단 좀 이 부분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